중국에 계시는 우리 바담바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바른 이야기 오늘 제12회를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담바담의 진행을 맡은 MC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분과 그리고 패널 분들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새 누구보다 바쁜, 정말 대통령보다 바쁠 것 같은 네. 우리 바른미래당의 원톱 공격수라고 해도 되나요? 네, 바른미래당의 스트라이커, 네, 우리 하태경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태입니다. 역시 이 방 분위기 너무 핫하다. 진짜로 더워요. 네, 분위기도 핫하고요. 네, 실제로 온도도 핫합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뭐 조회수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도 우리 하태경 의원님의 그런 활약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소개를 드리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제 오른쪽 맞나요? 제 왼쪽이죠? 맞나? 네, 네, 제 왼쪽 맞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이죠? 네, 임승호 우리 청년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임승호입니다. 이번 주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아니, 청년당원 하니까 약간 북한 생각이 났어요. 청년당원 동지.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 자,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몇 주 만에 오셨을까요? 네, 2주 건너뛰고 왔습니다. 2주 건너뛰고 3주 만에 출연하신 우리 김병민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얼마나 보니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나오셔서 그래요. 네, 오랜만에 보시자마자 덕담 해주셨고요. 보기 좋아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는.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장지훈 청년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제 역할이 정해졌죠. 오늘도 양념장으로 오늘 모든 대화에 맛있게 양념 뿌리면서 많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멘트 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양념장 지훈 오늘도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처음 아니, 얼굴은 봤는데 여러 번 뵀었죠. 역할이 양념 뿌리는 양념장입니다. 문자 폭탄 다른 말이 양념. 오늘 양념 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님. 많이 짤 거예요. 자,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바담바담 보실 수 있고 지금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공유 버튼. 나도 공유. 제일 중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눌러주셔야 돼요. 바른미래당 생각 있죠. 네. 그리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무음 바꿨습니다. 아우 친절하셔라. 한 가지 그러면 공유 버튼 누르는 사이에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9시부터 우리 JTBC에서 원내 3당, 그렇죠? 3당 원내대표님 간의 긴급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여론조작 사건이라든가 지금 전국에 강타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원내대표님들 간의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바람 보실 수 있고. 미래당에서 누가? 저희 원내대표님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이 나가셔서 아주 그 제1여당과 제1야당을 혼쭐을 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시부터 그거 하니까 그거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내일 뉴스로 보시고 오늘 9시 반까지 네, 저희 바다바담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우스갯소리 반으로 우리 바담바담은 매회 특집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특집입니다. 오늘 무슨 특집인지 아십니까? 드루킹 특집. 바담바담 시작하고 12회 만에 오늘 처음 특집이에요. 오늘 첫 남탕 특집입니다. 그런가요? 오늘 네. 남자만 나오는 오늘 처음으로 남자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네,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네, 삭막한 분위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 남탕 특집으로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여론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도 드리고 지금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권 안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막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네. 어저께 뉴스를 보고 오늘 뉴스를 안 보면 내일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매일매일 막 뉴스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분들께서는 이거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업에도 너무 힘든데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기 싫다라고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네이버의 지금 검색 순위 드루킹이 지금 몇 위쯤 되는지 혹시 없어졌습니다. 내려가 없어졌고 버렸어요. 이제 프로야구한테도 남북 정상회담. 드루킹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드루킹이라는 단어가 네이버 검색 순위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의 문제인지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호소를 못한 우리의 문제인 것인지 뭐 어떤 작전인 것인지 이게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반성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훑으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 평론가님께 좀 짤막하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하시는 거면은 일단 이 사건이 촉발됐던 건 올해 1월 달입니다. 1월 17일에 그 유명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이슈가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이 됐었죠. 그중에 특정 댓글에 대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 클릭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조작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정하게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세요라고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 사건이 1월 달에 넘어가게 돼요.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기 시작한 건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3월 21일 결국 파주에 있는 한 출판사를 들이닥쳤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당들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USB를 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하죠. 결국은 긴급 체포하고 구속을 하게 되는데 잡고 보니 여기에 있는 공범 3명 중에 1명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고 이 모두가 민주당원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3월 말에 21일에 구속이 돼갖고 경찰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4월 달이 돼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민주당원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TV조선이 실명을 공개하는데 그게 김경수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보도가 시작되고 그 보도 속에서 그동안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경찰의 수사 지침의 A, B, C, D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공간에서 유령 사무실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면 제일 먼저 CCTV부터 확보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하게 출판사는 있는 건데 그 출판사가 8년, 9년 동안이나 유령 출판사로 책 한 권이 낸 곳이 없다라면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손에다 놓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170개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경찰이 검찰에 넘겨요. 넘겼다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하태경 의원님이 비롯해서 야당에서는 강하게 특검을 하지 않으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온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드루킹 그리고 이 청와대와 여당인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 연결고리 안에서 어떤 돈의 흐름도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어떤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이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병민 평론가께서 김경수라는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었나요? 오늘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경찰 위에 경수 있다라는 역시 하태하태. 또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이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아주 이쪽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김경수 의원이라는 분과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 간의 메시지가 어떤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주고받고 했던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이렇게 보호하냐? 이 인화성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인화성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법 댓글, 불법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네. 이제 과거에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 뭐 쿠데타로 잡은 박정희 정권, 그잖아요. 정통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전두환 정권. 근데 이제는 쿠데타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사실 여론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죠? 이 댓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입증이 되고 대통령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같이 협력했다든지 공모했다든지 적어도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이 나오면 이 정권의 미래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정권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나 검찰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권은. 네. 근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자기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정부의 지팡이. 경찰 위에 경수가 돼버린 거예요. 경수의 지팡인가요? 자, 처음에 하태경 의원님 제가 소개를 드릴 때 우리 바른미래당의 스트라이커시라고 소개를 드렸더니 우리 댓글에서도 하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 조사를 능력입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조사 네. 능력인데 드루킹이 사실 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최순실은 안 부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순실 사건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 감옥 안 들어가 보셨죠? 네. 드루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경험담. 아니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 내가 지금 드루킹이야. 네. 이 정권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죠? 비밀 까줄까? 자기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까줄까? 그러면 이제 드루킹이 많은 걸 고민하는데 젊잖아. 자기 어느 정도 미래가 그나마 괜찮으려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 정권하고 다시 협력하고 딜을 할 거냐.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그건 모든 사람이 감시하고 있어요. 네. 이 길은 불가능해요. 네. 그럼 뭐냐? 다 까고 이 정권에서 탄압받은 양심수. 참작을 얻는 일단 죄송하다. 근데 당신은 어쨌든 더 좋은 정부 만들려고 내가 했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김경수랑 협력했고 김경수도 다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내가 들었다. 그게 어디 세계일보가 났잖아요. 최고 2층도 알고 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우리 참 좋아합니다. 1등 네. 공신이라서. 이제 하지만 나 정말 참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내 능력을 이제 악용하지 않겠다. 예. 이거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럼 이나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청와대 권력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대통령도 사실 쫄고 있다. 그래서 그 김모 씨라고 알려진 드루킹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삭제를 했다가 비공개로 했다가 어젠가요? 다시 공개로 이걸 바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어떤 마음의 갈등인가요? 이거를 감옥 안에 있으면 네. 혼자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상태까지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딜이 가능할지 현 정권이랑 어느 정도 딜이 가능할지 아이 괘씸해 나를 감옥에 넣어 딜은 불가능하고 확 까버려. 근데 이게 만약에 확 들이받겠다라고 스탠스를 잡았으면 어떻게 서서히 말려 죽여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조금씩 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지금 드루킹이 계속 블로그를 비공개했다 공개했다가 막 글을 삭제하고 이러는데 드루킹이 제가 알기로는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뭐 폰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드루킹이 아닌 다른 뭐 부탁한 사람들한테 이걸 비공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삭제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인 이게 거죠. 변호사 접견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변호사한테 전달할 수 부탁을 있지 하는 않나. 건가요? 그러니까 면허하는 지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파주에 있는 출판사에서 법률적 조언을 했다는 변호사 3명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추천받은 사람이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 인물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밖에서의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변호인님의 접견도 다 거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외부의 모종의 거래나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상인과 차단했던 이루어지고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가장 조금 청와대가 걱정되고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고는 도변호사를 만났던 그 시점인 거예요. 애당초에 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는 추천을 인사수석실에 했는데 애당초에 이 김경수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몇 번의 해명이 바뀐 게 사실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네. 처음에는 청탁을 받고 거절했다고 얘기했지만 다음번에 말을 바꾸게 되죠. 얘기를 해서 이 정도는 추천할 수 있다고 일단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1월 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에서 3월 초가 됐을 경우는 이미 오사카 총영사로 한겨레 전신문 기자가 다 내정이 됩니다. 네. 아그레만을 밟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있죠. 정리가 다 되고 있던 상황에 3월 말에 그 도변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굳이 인사 문제를 하되게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3월 지금 한 28일인가 정도로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드루킹이 구속된 시점이 3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있는 사실상 구속된 피의자와 함께 지냈던 사람을 이 민정비서관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사정기관을 통화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비서관이 관련자를 만나서 한 40분 정도 일본 얘기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한 의구심들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뒤로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명백하게 이어갔으면 여러 가지 의심의 정황이 없는 건데 실질적인 수사가 제대로 미적지근하게 계속 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반증하고 있는 건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 정부 내에서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가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과거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10월 달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순실 사건은 검찰이 형사 8부에 배당이 됩니다. 사건 제대로 움직여서 조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게 되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서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박영수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연히 나서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의 수사단지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청와대가 많이 당황하고 있죠. 백원우가 만난 시점이 네. 1월인지 2월인지 막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 자체가 네. 네.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고 구속되고 나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회유와 무마죠. 네. 잡아놓고 너 어떻게 빨리 풀어줄게. 네. 또 다른 요구 수용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잘 다시 좋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 뭐 이런 회유 무마를 한 건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네. 실패를 한 그 거고. 의혹에 3주 동안 회유 무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다. 실패를 한 거죠. 네. 실패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이 드루킹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연이 김경수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2016년 말, 네. 그죠? 그리고 텔레그램 교신 기간에 따르면 1년 4개월. 그럼 대충 2016년 말 맞아요.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 교신을 시작했던 거는 네. 서로 같이 협력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네. 교신을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처음은 경선 때 뛴 거죠. 문재인 후보 경선. 네. 그때 그러니까 이 드루킹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한 거예요. 당원 2,000명을 넣은 거예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당원 2,000명을 넣고 이 2,000명이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그러니까 후보 네. 이 조직의 성격이 제가 보니까 이석기 아로 있잖아요. 네. 약간 느슨한 아로예요. 그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등급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회원 등급이 네. 뭐 5등급, 4등급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구부터 은하까지 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은하로 갈수록 이게 우주로 약간 갈수록. 수직적 조직이고 또 회원들끼리는 수평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돼 있고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이에요. 이 안에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지도부 안에는 자기들끼리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네.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군대인 거예요. 이석기 다음 강한 군대인 거예요. 이 친위 군대를 문 후보는 확보한 거죠. 그리고 김경수가 그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수가 굉장히 이쁜 거죠. 그리고 보고를 했겠죠. 그 후보 당선에 경선에서 이긴 거 1등 공신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숙 여사까지도 그 오프라인 조직인 경인선. 네. 경인선 그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다 실체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줘? 배신감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인선 조직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2016년 10월 달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2016년 10월 달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 집회가 시작됐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 상황에서 사실 그대로 선거가 진행되면 1년도 한참 뒤에 선거가 이루어지겠지만 탄핵이라든지 급격한 상황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팀이 급조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인선이 만들어진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경인선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000명이라고 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집단을 형성하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순회 경선합니다. 네. 지역별로 돌아다니는. 근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순회 경선 현장에 가고서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경인선을 외칠 정도로 그렇지. 알려져 있다는 건 굉장한 활동을 해왔다는 반증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의 지점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다 이긴 선거인데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경선 과정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는 특히나 조직화된 동원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방식으로 흩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중간에 안희정 전 지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치고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의 여론 조작이나 작업들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경선에서 안 지사가 치고 온 거 하나. 그리고 본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골든크로스. 거의 따라잡았죠. 이 두 번의 위기에서 이 역할이 이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올라온 거 보면 그 MB 아바타 설도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낸 거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안철수의 실수를 유도해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직이 유도해낸 거지. 그 얘기를 조금 딴 데로 다시 돌아갔고 우리가 지금 오사카 총영사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크게 확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청와대 행정관도 추천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 추천의 주체는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는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제 추천했다는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사실은 행정관 한 명을 추천했다면은 법률지원단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오늘자의 의혹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 과거 선거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 그 당시에 선거를 취하면서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드루킹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 법률 지원, 민주당이 지금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 속에서 이것들을 진상 규명하겠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지원단에서 반드시 누가 왜 그 행정관을 청와대에 추천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리는 딱 네. 김경수예요. 이건 비선 선거운동 조직이에요. 드러나면 안 되는 그렇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어서 이거를 이 불법 정보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김경수가 드루킹 이거는 이제 1대1 관계고 그러면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행정관을 이게 추천을 하면 그 법률지원단에 김경수랑 가까운 사람 누군가를 찾으면 되고요. 또 국민의당 그 이제 고소한 사람 중에 드루킹을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김경수가 드루킹을 보호해 주려고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김경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네.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걱정했던 것처럼 이게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이미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못 따라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오는 용어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크로라는 게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드루킹이 과연 뭐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죠.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인가?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념 장지웅께서 영어 설명. 드루킹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왔더라고. 제가 이 시청자분들께서 드루킹이란 걸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와우라는 게임에서 이제 드루이드들의 왕 드루킹이라는 거기서 비롯됐다는 말이 있는데, 네. 소환술사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드루이드라는 또 어원이 어디서 왔냐? 예전에 켈트인들, 켈트인 중에서 지휘 계급이었습니다. 기사랑 드루이드 계급이 있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였냐면 찾다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찾았어요? 너무 찾았어요. 너무 신나고 재밌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네. 켈트인들에게도 왕이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존재하듯이 왕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비선 실세가 드루이드였다는 겁니다. 오.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주술사 역할을 했는데 신의 말씀을 들어서 왕을 임명을 하고 왕의 아, 네네.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주술사 역할이 드루이드였다는 왕의 겁니다. 결정을 뒤엎을 수 있는 왕보다 더 힘이 센 비선실세. 켈트의 최순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정리해가지고 네. 토스해드리세요. 네. 진짜 해드릴게요. 사실 너무 흥미로운데 드루킹이 너무 반짝반짝하시네요. 최순실보다는 훨씬 역량이 있는 친구 같아요. 그럼요. 조직화 능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전략도 짜는 네. 이런 친구죠. 네. 그리고 2,000명 이런 동원 능력까지 있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최순실. 자기 욕심이 네. 이게 항상 충돌해요. 저도 선거를 쳐보면은 네. 날 도와준 사람은 자기가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맞아요. 낮게 어. 이 간극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항상 충돌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이번에도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렇죠. 드루킹은 자기가 정말 특등 공신인데 날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시작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핵심은 김경수 의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간의 그런 대화 같은 거를 파내거나 아니면 연락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올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텔레그램 비밀방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경찰 나쁜 놈들. 네, 나오는데 텔레그램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역적이 되려고. 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텔레그램은 이제 기록을 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지금 다 다시 뭐 복원을 시킬 수 있다거나 아니면 미리 확보해 놓은 곳이 있다거나 지금 그런 상태인 건가요? 대화 내용을? 이게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TV조선 기사에 따르면 그 내용이 A4 용지로 30장 분량이라고 해요. 그 대화가 오간 게.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도 그거는 그냥 이렇게 축하 인사 같은 거 왔는데 제가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A4 용지 30장 분량의 대화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주고 아니, 왔다 갔다 하는 텔레그램을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네. 컴퓨터에서 하면 남아요. 컴퓨터 하드에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전문적인 맞아요. 일이- 예.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포렌식 흔적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그래, 흔적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야당의 하태경 의원이었다라면 경찰이 사실은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바로 쳐들어가지. 쳐들어가. 안 그래도 나 어떻게 잡을까?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 뉴스 통보하고 나오기 전에 특검 이미 팀 뿌려졌다고 그렇지, 봅니다. 어떻게 지금. 잡을까 지금 나 고민하고 지금 있는데. 좀 쓸데없는 오버랩이 되는데 갑자기 저 문이 열려가지고 경찰들이 막 들어올 것 같은데. 나도 약점 안 잡히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분개하는 점은 이거예요. 힘이 센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권 말이었다고 치면은 저번 정권이 아니었다고 정권 말이었다면 이미 지금 압수수색에 소환 통보에 특검 꾸리기까지 더 됐죠.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찍혔는데 이번에 나한테 아니, 이게 그 둘이 드루킹하고 김경수랑 텔레그램 방이 하나가 일반 대화방, 네. 하나가 비밀 대화방을 이제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 차이점이 뭐냐? 네. 비밀 대화방은 네. 이제 자동 설정을 해서 정기적 삭제 기능이 있어요. 그쵸. 음. 네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동화 10분 됩니다. 지나면 또 지워지고 10분 예, 지나면 그래서 뭐 지워지고 일주일 그런 거죠. 해놓으면 일주일 되면 삭제되고 음. 근데 김경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정기적으로 지웠다 했는데 이 자동 삭제 기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뭐냐? 활동, 자기 드루킹 활동 보고를 서를 보낸 거죠. 네. 일반 대화방은 자기가 일일이 지우기 힘드니까 네. 기록 증거가 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아래 한글로 문서를 보내서 여태까지 작업했던 URL 쭉 적고 네. 링크를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링크를 보낸 게 링크를 일일이 다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일주일 뭐 활동치, 며칠 활동치에서 아래 한글 보내면 근데 이제 이게 경찰에서는 이런 말 하죠. 문서 안 열어봤다. 아래 한글 안 열어봤다. 그러니까 이게 안 열어봐도 알 수 있는 게 문서 하나 보내면 이제 일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대충 작업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슈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 거짓말한 게 대부분의 그걸 안 봤다 메시지를. 네. 근데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네. 그럼 일괄 확인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네. 테크니컬리 다 확인한 걸로 일괄적으로 돼요. 확인이 돼버려요. 그게 카톡도 그래서 대화 경찰 사이트 말이 보고. 맞으려면 1년 4개월 텔레그램 한 거 중에 초기 한 일주일 고맙다 하고 그다음 안 본 거지.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올 초까지 고맙다는 말을 계속 했다는 고맙다 거야. 했다는 거는 그럼 대부분 확인했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사실 그 첫 번째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저녁 9시 반인가 이랬습니다. 주말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막 9시 반에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막그 논평 쏘고 그랬었는데 그 정제된 기자회견의 발언 자체는
그렇게 뭔가 짚을 게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분들이 쫙 그렇죠. 둘러싸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실언을 한 거예요. 백불하다 망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백불하다가 망한다. 네. 이 질문을 던진 기자님이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지. 질문 딱 던졌더니 그냥 의례적인 감사를 했다. 네. 이 표현에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감사를 했다는 얘기야. 뭐 자기는 그냥 보고 지우기만 했다. 근데 자기가 감사하다는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점점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지금 뻔해 보고 하면은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딱 요거지. 확인.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드루킹이라는 게 굉장히 한 3, 4일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 또 완전히 내려가 버려는 추세예요. 지금 네이버 검색어를 보면 뭐 남북 정상회담, 종전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 물론 당연히 해결해야 될 숙제지만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그 종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4월 27일이 정상회담이 되고 종전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가 던져진다면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바로 식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 없나요? 걱정. 그렇습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 저는 사실 우리 국민이 이게 진짜 걱정. 우리 국민이 의식 이런 수준이- 사건을 네. 훨씬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네네네. 특히 남북관계가 불리해서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때까지 가장 핫 이슈고 네. 가장 중요한 이슈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네이버 실검 내려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조사하세요. 계속 조사하고 뭔가 표어가 나올 건 내려가는 실검의 실망 말고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서 연연할 필요는 없어. 저는 사실 제가 김경수 의원이면은 이번에 경남지사 선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출마함으로 인해서 모든 선거가 드루킹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격이 지탄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경남지사 선거가 그렇게 녹록한 선거가 아닙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에 경남지사 선거에 김경수 의원이 나와요. 출마하고 당시 홍준표 현 대표와 이 선거를 맞붙게 되는데 형편없는 차이로 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볼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연루된 의혹 속에서 선거를 치른다고 당선될 가능성은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당선이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의원 배지를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낙선하게 됐을 경우 그 다음으로 보게 됐을 때 김경수 의원한테 굉장한 시련의 생활이 사실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퇴로를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드루킹 사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선거와 저는 전혀 무관하게 국민적 알 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야당에서도 사실은 선거에 좋은 기회 잡았다, 건수 잡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당시에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게 이 건으로 인해서 뭔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춰질까 봐를 되게 맞아요. 조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잘 접근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네, 거고요. 네. 그 당시에 특검을 결국은 도입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특검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하태경 의원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있다 나왔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있었던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일부는 찬성을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건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 이거는 바로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라 지방선거랑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특검을 받았어요. 상대 정당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이 인터넷 온라인 공간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민한다라면은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선거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봐야 돼요. 이거는 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특검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정권 입장에. 특검하면 너무 인화성이 큰 거예요. 대통령 문제까지 가잖아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대통령 수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친문과 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또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 밝혀야 된다. 네. 똑같은 거지. 우리 새누리당 때 당시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아주 상황이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은 아까 좋은 포인트 지적을 했는데 출마를 하면 배지가 날아가서 그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으로서는 최악이고 또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도와줘. 네.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출마를 안 하면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사실상 죄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는 최악이에요. 그래서 친문들은 어쨌든 니 안 챙겨주겠나.
나가라. 나가라 할 거고 또 이제 거기서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선거 때는. 그래서 이제 당선되면 계속 조사받으러 가고 네. 당선 안 되면 힘들어지고. 근데 다른 선택이 없어 지금. 네. 다른 선택이 없어. 이 정치하다 보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든 상태예요. 아니 지금 제가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김수진 우리 패치님께서도 저도 하태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분당 과정하고 이제 오버랩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순간에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게 민주당의 고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발한 사람들은 이 여론 조작을 하는 댓글 조작을 하는 그 배후 세력에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발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석현 의원이 서 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문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됐을 경우는 여기 있었던 사건으로 통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극비예요. 김경수 그러니까 이건 딱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볼 때 매듭은 드루킹, 김경수, 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고 게 과거에 최순실 알았어요, 의원님? 아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예. 최순실 굉장히 포인트 박근혜잖아요, 그죠? 박근혜고 딱 정호성 한 아는 사람만 알아. 사람은 극소수. 응. 창구의 통로가 드루킹에서 김경수 의원이랑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랑 해가지고 그렇죠. 청와대 백원은 중간에 창구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알았을 네. 것이고. 오늘 드루킹의 뜻이 기선실세라는 거를 딱 또 이렇게 중요한 맞춰주셨어요. 포인트 맞아요. 잡았습니다. 네. 아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이게 연결이 되는군요. 약간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유승민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문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데칼코마니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문근해. 문근해.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드순실과 문근혜. 의원님 말에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문근혜.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오늘 시간 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저희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네, 우리 당이? 하나가 아니요 지금 이제 야당이 지금 이 댓글 조작 사건을 규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저것들 선거에 하나 좋은 건 물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고 네.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당이 바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4월 임시국회 뭐하니? 그거잖아요. 나가서 천막 치고 너희들 이거 갖고선 정쟁하고 좋은 걸 하나 물었네? 이거로 지방선거 치르라고? 네. 이런 식의 포인트를 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이걸로 선거를 치러야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정면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유린이에요. 네. 민주주의를 완전 유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을 통한 거잖아요. 이게 댓글의 폐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네. 근데 이게 정권을 바꿀 수가 있구나. 여론 조작으로. 그렇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작업을 좀 잘못했으면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될 수도 있었고 안철수가 요 책략에 네. 갑철수 MB 아바타 책략에 안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안 후보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말했죠. 잘 꼬신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죠? 그 낚시를 잘 이제 올가미를 잘 씌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인 승리를 하는데 이거 하나가 바꾼 여러 가지 역사적 순간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왔을 때. 그렇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퇴출잔 돌리기 시작하고 막 이게 나오더니 한 보름 정도 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네이버 일면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하게 댓글에 있는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요 문제에서 보듯이 실시간 검색어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공부해서 이 내부의 알고리즘까지 알고 있다라면은 기사가 배치되는 정도까지 고민할 수 있다라면 이건 엄청난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이 맞는데 정치인들 입장에서 베스트 댓글이 민심이에요. 아 이게 민심이 어떤가? 민심이 어떤가 보면 저는 베스트 댓글을 쭉 봐요. 네. 근데 그거를 바꾸는 그렇죠. 거 아니야? 그걸 바꾸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제 발언 기조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지금 민심이 대변인 성명의 기조가 달라져요. 정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변인 논평 쓸 때 댓글 참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밑에 댓글을 내려봐서 사람들이 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대다수가 그렇죠. 생각하는구나라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야마를 뽑을 때는 일단은 실검을 제일 먼저 봅니다. 실시간 그렇지. 검색어를 보고요. 맞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있죠. 이 청원 게시판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아 이렇게 여론이 뜨겁다라는 거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받아서 쓰는 것처럼 네. 여기에 대한 조회수가 조작이 가능하다면 이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조작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지금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제가 좀 무서운 거는 네. 최순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사보타지를 했다면 제가 지금 무서운 거는 제가 봤던 어떤 네이버의 댓글들이 네. 어떤 민심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드루킹의 어떤 전략적인 행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참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여론이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이고 이런 좀 회의감이 또 맞아요. 들더라고요.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들잖아요. 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떤 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조작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게 수밖에 돼버리는 없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 파괴, 뭐 헌법 유린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사람들한테 불신의 이런 시선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미를 국민들한테 정면에서 우리가 설득해 들어가야 돼요. 니들이 드루킹 선거 하려고 그런다. 맞다.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이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약간 이제 에너지가 레이저처럼 모이지 못하는 게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네. 합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구 잘라라, 뭐 조국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특검 청문회, 네. 특검 청문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다 먹는 거 아니냐 이거 네, 맞아요. 결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촛불 시위예요, 촛불 시위. 역촛불. 제2의 촛불 촛불 시위. 시위. 이 왜냐하면 촛불 정신을 짓밟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우리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네.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고 이 국민의 승리가 아니었구나. 네. 조작된 댓글의 승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당은 촛불 집회 못 오잖아요. 자기 전 한번 당했습니다. 태극기로 가야지. 네. 태극기로. 그러면 태극기로 촛불과 가야지. 태극기가 한 곳에.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한마디 대통령이 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못 들잖아. 어떻게 자, 반문 자, 싸움해. 박근혜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일부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했으면은 결국은 거사는 실패했어요. 탄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건이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던 사건일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면 지금 역사를 다시 뒤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나머지 있는 야당이 다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놓은 순간 그게 가장 누군가가 바라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아까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하나만 해갖고 선거를 치른다라면 이거 하나를 위해서는 일단은 뭉쳐야 됩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 안에 양심에 호소해야 돼요. 네. 특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더불어 바른정당이 나올 수 있게. 일부가 동의해주는 동의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죠. 양심이 진짜 준해서. 그리고 그 국민의 압력 때문에 특검을 네.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제 새누리당 안에 바른정당 같은 세력들이 양심 선언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론조사 돌렸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예를 들어서 80%까지 간다.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5%에 달했을 때 나머지 다 손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걸 위한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역시나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하태하태 의원님까지 모시고 하니까 거의 뭐 찜질방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시니까 오늘 오랜만에 100명을 동시 접속자 수가 초반부터 100을 확 찍어가지고 아직 초반이에요. 아니요 100을 넘긴 게 거의 한 30분 50분쯤이었습니다. 네, 계속, 네. 계속 처음부터 계속 높았어요. 처음부터 100을 넘겨가지고요. 아 역시 인지도 갑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잠깐 좀 열을 식히는 차원에서 우리 후원 무슨 영상이라고요? 뭔가 영상은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톤다운 시키고 가도록 하시죠.
네, 아주 짧고 굵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톤다운을 좀 시켜봤는데요. 우리가 다뤄야 될 키워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이제 후반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해서 다스는 뭐 이명박 대통령 건지 누구 건지 이제 조사를 하겠죠. 자, 다스는 누구 거냐에 이어서 이제 누름나무는 누구 거냐가 이제 후속편으로 시리즈인가요? 나왔습니다. 자, 누름나무는 뭐냐? 일명 누름나무 이제 출판사인데요. 이게 8년 동안 출판사가 존재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8년 동안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한 권도 출판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막대한 운영 비용은 어디서 했느냐? 강의랑 그리고 뭐 비누 비누를 팔았다고 만들어서 팔았다면서요. 출판사가 왜 비누를 만들어? 뭘로 뭐 먹다 남은 식용유로 만드는지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누름나무 해서 운영을 한 누름나무 출판사. 근데 여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거기에서 드루킹이 잡혔고 휴대폰 150개인가가 이제 나왔고 뭐 이런 정말 지금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네, 이 누름나무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자금의 출처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가 11억 그렇죠.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찬물을 끼얹으면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래요. 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예, 이게 보수 쪽에서 좌파를 볼 때 잘못 판단하는 게 네. 보수는 돈을 줘야 움직이거든. 음, 그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보수. 그런데 이석기 아로를 보면 네. 신념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돈 이상의 그 뭔가가 있죠.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친문이야. 그러니까 친문의 상당한, 그러니까 노상호부터 출발하잖아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에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고,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네. 문캠프 돈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느릅나무는 누구 겁니까? 문캠프 돈이 흘러가서 문 거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네. 김경수를 통해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김경수는 사실 제 동기예요. 인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같이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여야 공적인 문제니까. 김경수는 방어 잘 하세요. 나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만약에 돈에 종속이 돼 있었으면 이렇게 대들지도 못해요. 그 돈이 떨어지니까. 돈에 종속이 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을 거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안에. 네. 돈을 좀 많이 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 왜 이 사람은 오사카 총영사 뭐 아니면 행정관 네. 큰 후원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딱 두 종류예요. 재정적으로 큰 후원해서 드루킹이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드루킹 자체가 이 비저널이잖아요. 이데올로그이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 후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쳤던 것이고 김병수한테 때문에 이제 우리 초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에 종속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 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외부 단체에서 돈이 흘러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돈 많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했을 거다.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도 많다.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오는 유인책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받아내야 될 게 돈 같은 게 오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진짜로 지지자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그냥 지지하기 아니지. 때문에 유인책은 그러니까 이게 상부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병수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못 주잖아요. 돈을 못 주면 이게 자리를 주는 거예요. 네. 자리가 돈이잖아 나중에. 네. 그러니까 사전 이제 약속은 못 하고 사전 제공은 못 하고 사후에 당선된 후에 자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그 본인이 두 자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선 전에 대사를 포함한 네. 두 자리를 행정관? 요구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두 자리가 추천이 됐잖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출마해 보면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 사람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선되면 당신한테 먹어줄게요. 유혹에 빠집니다. 네. 유혹에 빠집니다. 예.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 약속하면 안 된다.
뭐든지 9급이든 7급이든 네. 이게 나중에 또 혹시 녹음되면 끝나 그냥 네. 당선되고 끝나. 네.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이유가 약속을 했고 약속을 이행했거든. 네. 자기 입장에서는 네. 자기는 그 인사권자는 아니는데 추천은 추천했죠. 김영란법 위반이죠. 추천을 했어 이미. 네. 그런 면에서 김경수 의원이 이미 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의원님 지금 그 지방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들도 많고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절대 약속하면 안 된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 라고 얘기를 약속 절대 하셨잖아요.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시연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농담으로라도 하면.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고 나면 우리 그 자리 하나 좀 주세요. 욕을 하지. 야, 욕하셔야 돼요. 예, 재연자 욕을 한다고? 예, 아니 이렇게 욕을 하면은 뭐라고 답하는 게 이게 그 모범 답 아닙니까? 내가 약속은 못하지만 이렇게 시작해야지. 약속은 못하지만 꿀팁이다, 꿀팁. 우리 함께 갑시다. 아, 내가 약속은 못하지만 그냥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어깨는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 하태경 의원님의 모범 답안을 왜냐하면 도와준다는데 도와주지 마 이래도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이게 정치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는 사실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자금이 조금 그 간단한 사무실이 아까 아로 얘기를 했지만 조그만 공간을 빌려갖고 거기에 우리가 좀 숙식도 같이 하고 같이 공동체적 생활을 하면은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느릅나무 출판사가 운영했던 그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간 11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한 달에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 7, 8년 정도를 운영했다는데 사실은 왁구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경인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16년 10월 달에 설립이 되죠. 그리고 사실 김경수 의원과의 만남도 16년인데 이 조직은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부분들과 16년 이후의 건을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어디선가 사와야 되잖아요. 네.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아는 사람들을 끌어서 아이디를 확보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이디를 샀을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돈을 주고. 어둠의 그러니까 경우로. 그런 방식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고 휴대폰들을 170대 이것보다 지금 확보된 게 170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갔다면 이건 기본적인 경비로 충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년 10월 달 이후에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의 이 경비의 문제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이 그러니까 부분을 좀 이런 짚어볼 거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쟤네들은 돈 문제는 깨끗할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사는 철저히 해야죠. 네. 해서 돈 문제가 나오면 돈 문제까지 있네 더러운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돈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렇게 규정해놓고 네. 없으면 네. 역풍 분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이렇게 딱 전제해놓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선거 때 자리는 약속할 수 없지만 함께 가는 것이고 꿀팁. 네. 이 민주당 쪽은 돈과 관계는 없겠지만 조사는 해야 된다. 그렇지.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네, 수사 가이드라인 계좌를 해서 다 까봐야 되죠. 네, 그렇죠.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번 이 사건이 사실 민주당에서 뭐 일어났든 한국당에서 일어났든 되게 회의감이 드는 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어떤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어떤 뭐 3-4명의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 보는 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우리나라 정치 체제나 여론 조사가 이렇게 좀 취약한 체제였나? 우리나라는 뭐 되게 막 외국에서는 되게 훌륭한 국가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사건이 2년 내에 2번 터졌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드루킹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통진당이 이 국민들이 송전한테 분노하기 시작한 하나의 계기가 그 사무실에 전화기 60대인가? 네. 갖다 놓고 그 경선 후보 경선 아, 조사 전화 네, 조사할 네, 때 네. 그걸로 다 받아서 한 거예요. 네, 예. 그거랑 지금 170대 네. 핸드폰 갖다 놓고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 가지고 다 여론 조작하는 거를 네. 김경수 의원이 네. 그지 촛불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히 변질된 거지. 사실은 반사이익으로 만들어진 정부잖아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나 뭐 국정원의 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거기에 반사이익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워졌다는 거는 이거는 아예 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잖아요. 더 심하게 이럴 때 가중 처벌한다. 가중처벌해야죠. 그지? 자기, 댓글을 자기가 심판해 놓고 그걸 똑같이 써?
훨씬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저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의원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6개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게 벌써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통상에 일어나는 범죄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강한 규정들이 사실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멍이 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에 더 악질적인 범죄가 걱정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해봐. 걱정 다 얘기해. 공직선거법보다도 권력을 이용해서 이걸 회유하려고 했고 무마하려고 했고 경찰이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고 그죠? 검찰이 수사 방해,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직권남용. 이건 정말 이 사건을 무마하면서 일종의 국정농단이 다 발생한 거예요.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잖아. 검찰과 경찰을 지금 이용해서 또 청와대가 네. 이 진실을 밝혀내면 짜잘한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자기 종기를 아프지만 네. 내 측근 아프니까 이번에도 봤잖아. 자기 측근이면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규식 뻔했잖아.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큰 상처가 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김경수 보호하려고 하다가 드루킹 이 문제에서 김경수 보호하려고 하다가 검찰 경찰을 네. 그렇게 악용을 해? 네.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의 토대가 얼마나 도덕적 토대가 취약한지 촛불을 말할 수 없는 정권인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 김경수 의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또 뭐 스스로 거짓말도 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무덤도 파셨고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의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분도 이제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죠. 또 거짓말을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청와대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이거 대응하지 않겠다. 그만하겠다. 근거 없는 이 정부 여당 흔들기 비난 우리는 이제 대응하지 않고 그 다음 워딩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정권에 주어진 민족적 과업에 갑자기 무슨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민족적 과업이라는 것은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정상회담에만 갈게. 너네 아무리 해봤자 우리 대응 안 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우려했던 이제 불과 일주일 뒤로 다가온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게 임박할수록 더 그 이슈가 부상이 될 텐데 이 정상회담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민들께 정확히 호소를 할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민족적 과업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말이 앞에 있어요. 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네.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고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네.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건의 본질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 사건이라서 네. 이것은 드루킹과 공범들이 했던 일로 이 전말이 밝혀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나아가야 되는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백원우 비서관 얘기도 했지만 저는 오늘자 기사를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거는 김경수 의원이 의원실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몇 차례인지는 명확히 특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하죠. 사무처 출입기로 보면 되겠네. 네. 우리가 민간인이 국회 들어가면 신분증 맡기고 출입기록을 다 남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다시 한번 최순실 국정농단 돌아갑니다. 박영수 특검대 당시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청와대를 비난했던 것.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자. 봐야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청와대 못 들어간다 해서 앞에까지 싸움했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면 특검을 하루빨리 조속히 구성해서 들어가서 자료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시대정신이고 진실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 와갖고서는 정반대되는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일 대우를 결성해서 사실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지. 가소롭잖아요. 청와대 답변이. 대선 때 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다 파헤쳐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경찰 니네들은 딱 그 평창 그거 수사하고 딱 거기서 끝내고 그러니까 약간 예, 저렇게 하면 역풍 불고 근데 이제 우리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 되면 이슈가 묻히는 거 아니냐. 네. 정상회담 되면 며칠간은 그걸로 도와줘야 돼요. 확실하게 도와줘. 그냥 잘 되게. 예. 민족적 과업. 그냥 민족적 과업 우리 도와줄게. 드루킹은 그냥 내부 조사만 해요. 내부 조사만 하고 정림하고
그리고 어차피 한 며칠 있다가 그 주말이나 네. 다시 촛불 집회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정상회담 축하합니다. 단 드루킹 뭐 해가지고 촛불 되겠습니다. 하면 돼. 촛불 집회 준비하라는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 아닌가요? 네. 촛불 사야 되겠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청년당원 입장에서 네. 이제 이 댓글 조작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일반 시민분들, 일반 국민분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이제 연루된 이 지방선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 의견을 좀 들으면서 사실 이거는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부를 해야 될 것 네,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사실은 마무리할 이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보가 뭐였냐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찰 찾아가가지고 재수사 촉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 청년들도 왜 자꾸 힘들어하냐면은 이때까지 믿어왔던 모든 근간 그런 검색어 순위 뭐 그런 뭐 댓글들이 다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도록 네. 성역이 없이 경찰과 검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엄중하게 요구를 하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위의 대학생들,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던 이유는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주위의 친구들이 드루킹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드루킹은 뭐야? 뭐 그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청년들이나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이 드루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궁해야 되는지를 일반 시민들의 언어로 청년들의 언어로 좀 더 쉽게 풀어준다면 그들도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특검을 구성을 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정당이 뭐 아무리 얘기하고 공격을 해봤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민정 라인 뭐 교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지금 일반 국민들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라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전환을 해서 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가야 그러니까 되는 진실은 거죠?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실 덮을 수 없는 진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하연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남북적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나아가야 되는 길에서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에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역할들 네. 다 해야 돼요. 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부터 사실은 특검은 특검대로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야당이 네. 저는 단일 대우를 결정해야 그러니까 된다. 한국당과 우리 당의 차이점은 네. 한국당은 드루킹이 이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정상회담 잘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나라까지 잘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걔들이 하는 자기 거 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네, 예. 우리는 이렇지만 네. 정상회담 잘 돼야 되고 잘 되기 박수 쳐주고 맞습니다. 도와주고 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음. 이건 이거고 그러다 보면은 정상회담 열기가 더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이쪽에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분리하고 네. 우리도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공명정대한 길을 가는 이렇게 하면 한국당하고도 명확히 차별하죠. 네. 자 이제 그 이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또 선거도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통일을 위한 이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준다. 응원을 해야 될 부분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다른 분들도 여쭤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라고 하는 이재영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위치에서 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안 대표가 피해자인 게 부각이 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크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아까 얘기한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뒷골이 땡길 거야 지금 만나러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정상회담 하려면
특검 수용하고 가십시오. 네. 이런 주장은 아, 우리가 네. 할 수 할 있죠. 수 있죠. 특검 네. 수용하고 특검 수용하고 가라. 가십시오. 도와주겠다 그러면 우리 정상회담 하루 전에도 그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고 일단 좀 휴전하고 네. 하루 전쯤에는 휴전하고 네. 정상회담 박수 쳐주고 네. 그리고 안 대표가 그런 큰 길 음. 내가 피해자지만 네. 사실 안 대표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줄 네. 거라고 봅니다. 야당하고 휴전하고 북한하고 종전해라. 오, 좋네. 제목 한번 논평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캥기는 게 없으면 특검 수용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되죠. 뭐 아무 문제는 그렇지. 없습니다. 아니, 북한하고도 종전하고 우리하고도 종전하자. 특검 받으면 종전이지. 그렇죠, 그렇죠. 평화, 일단은 우리하고도 휴전하고. 평화협정하고 네. 국내외로 북한하고도 종전을 하자. 평화협정하자. 자, 뭐 지금 다뤄야 될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변민 교수님께서 그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40분쯤 마칠 거야 이제. 맞춰야 돼요, 빨리. 네, 제가 사모님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네, 40분쯤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회의실에 걸려 있는 기획 현수막 재밌습니다. 문구 그 문구.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회의장 뒤에 배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이런 정말 과감한 멘트를 써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미 망한 세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망해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렇죠. 아이고 우리 하태하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핫해 보이시죠. 의원님 오시니까 정말 이 바람바람이 오랜만에 다시 확 살아오르네요. 더 뜨거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데. 네. 지금까지 유일하게 2번째 출연하신 분이십니다. 어, 네, 의원님 중에. 두 번 출연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현미 교수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청년당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네, 열띤 성원과 함께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아주 관심 많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인사를 했는데.